안녕하세요. 설 잘 보내셨나요? 공부하시면서 잘 보내셨겠죠? 오늘은 116쪽인 것 같은데 맞을까요? 맞아요. 네. 116쪽에 거기 맨 위에 2번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의 설치 요거 보셨나요? 밑줄 쳤나요? 안 치셨나요? 그러면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의 설치 여기를 좀 보시는데 첫째 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습니까? 밑줄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치시고요. 2번을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있죠? 밑줄. 그 다음에 그 밑에 두째 줄에 요청이라는 단어 있습니까? 여기도 밑줄. 그 다음에 박스 R을 보시면 주민등록 전산자료 주 동그라미, 가족관계 등록 전산자료 가 동그라미,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 부 동그라미, 공시지가 전산자료 공 동그라미 치십니다. 그리고 왼쪽 여백에다가 이런 문구를 좀 써 놓으셔요. 왼쪽 여백에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가 공부를 요청한다. 이렇게 써 넣으십니다. 우리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주가 공부 요청 이렇게 써 넣으십니다. 그리고 이거 써 놓으셔서 외워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적공부의 보관 및 공개가 나와 있는데 이 지적공부는 두 가지 형태의 지적공부가 있죠. 종이 형태의 지적공부가 있었고 이를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형태의 불가시적 지적공부, 컴퓨터 파일 형태의 지적공부가 있었죠. 거기 1번을 보시면 이건 종이 형태의 가시적 지적공부를 의미하고 그 2번에 있는 것은 컴퓨터 파일 형태의 지적공부, 즉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하고 저장된 형태의 지적공부를 얘기합니다. 거기 전산 처리된 지적공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옛날 법조문 형태고 정확하게는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형태의 지적공부 이렇게 고치는 게 맞아요. 예전에 다 판사했던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종이 형태의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이 밑줄 첫째 줄에 있죠. 지적소관청 밑줄.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적서고 있죠. 지적서고 밑줄. 그 다음에 옆에 연구위 보전 밑줄. 지난주에 다 했던 거예요. 지적소관청이 지적서고를 설치해서 연구 보존한다고 했죠. 기억 안 나셔요? 기억 안 나셔요? 나셔요? 네. 나시면 나신다고 좀 얘기를 해 주셔요. 그래야지 훅 나갈 수 있죠. 다시요. 가시적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서고를 설치해서 연구 보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 그 다음에 지적서고, 연구보전 요 단어에 밑줄 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하고 저장된 형태의 지적공부는 거기 첫째 줄 보시면 좀 표현이 그런데 거기 특별시, 강역시, 시도, 시군구, 자치구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 제가 그렇게 판사했죠.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거기 밑줄 다 치십니다. 이게 옛날 형태의 법조문을 가지고 책을 쓰셔서 이런 건데 옆에다가 써두셔요.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이 컴퓨터 파일 형태의 지적공부는 누가 추가된다고 했습니까? 시도지사가 추가되어 있다고 했죠.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지적정보관리 체계 있습니까? 요거 밑줄. 그 다음에 옆에 연구보전 밑줄 치셔요. 1번에 특별시, 강역시, 시도, 시군구, 자치구, 자치를 지우시죠. 자치를 지우셔요. 시군구 거기 밑줄 치시고 지적정보관리체계 밑줄 치시고 연구위 보전 밑줄 치시면 돼요. 다 판서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을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있습니까? 밑줄.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그 다음에 그 밑에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 밑줄. 컴퓨터 파일 형태의 지적 공부는 바이러스 먹기가 쉽죠. 맞아요. 또한 복제도 쉽죠. 따라서 바이러스 먹는다든지 멸실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복제를 해 놓습니다. 이때 복제의 주체가 누구냐?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주체는 누구냐?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그렇죠. 거기다 밑줄 치시면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의 구축 밑줄.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면 부동산 종합공부도 컴퓨터 파일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 종합공부도 바이러스 먹기가 쉽고 또한 복제도 쉽죠. 그러면 이 부동산 종합공부도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종합공부는 누가 하느냐면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지적공부는 누가 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종합공부는 누가 한다고요? 지적소관청. 이걸 두 개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반출 및 복제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및 복제를 지우십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이건 종이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에요. 가시적 지적 공부를 전제로 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및 복제, 반출만 있어야 돼요. 반출, 및 복제 지우시고 이 종이 형태의 지적 공부는 지적소관청 청사 지하에 지적서고를 설치해서 여기서 영구히 보존한다고 했죠. 그럼 이 종이 형태의 지적 공부는 지적서고 밖으로 반출시킬 수 있느냐? 원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적서고 밖으로 나가게 되면 분실, 소실, 훼손의 가능성이 증가하게 돼요. 따라서 반출을 금지시킵니다. 다만 예외가 있다고 했죠. 예외 두 가지. 첫 번째 천재지변. 두 번째 뭡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그 두 가지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반출이 허용된다고 했죠. 맞아요. 그리고 이 반출은 이 반출은 종이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반출은 가시적 지적 공부에만 해당이 됩니다. 복제는 컴퓨터 파일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여기 복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제는 지우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거기 박스를 보시면 관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출제하느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이렇게 출제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뭐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이렇게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열람 및 등본 교부가 나와 있는데 주권자인 국민에게 열람이나 등본 교부를 통해서 공시하는 겁니다. 열람은 열자가 눈으로 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람자는 눈으로 본다 람이에요. 따라서 지적공부의 내용을 눈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등본은 복사본을 얘기하는 거죠. 지적공부의 내용의 복사본을 얘기해요. 그래서 복사본을 교부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 열람이나 등본 발급을 신청하느냐면 이것도 둘로 나눠야 돼요. 가시적 지적공부와 불가시적 지적공부 둘로 나눠서 판단을 하는데 가시적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서고에서 영구 보존한다고 했죠. 그러면 누구에게 열람이나 등본 발급을 신청해야 되겠습니까? 지적소관청에게. 맞아요. 그래서 거기 셋째 줄을 보시면 지적소관청이라 문구 있습니까? 셋째 줄에 그거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다만 앞에 이렇게 딱 사선을 그으셔요. 다만 앞에 사선을 그으시고 그 다만 뒤에는 컴퓨터 파일 형태의 지적 공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 전산 처리된 이런 문구는 옛날 법조문의 문구고요. 지금은 정확하게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형태 이렇게 좀 고치시는 게 맞아요. 전산 처리된 이런 표현은 옛날 법조문 형태예요. 지금 법조문은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형태의 지적 공부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는 게 옳습니다. 제가 판서도 그렇게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저장 기록된 형태의 지적 공부는 누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지적정보관리체계에서 영구히 보존하고 있다고 했죠.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서 영구 보존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시청 소재지, 도청 소재지까지 그 먼 데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국민의 편이라는 시각에서 좀 그렇죠. 그래서 이때 열람이나 등본 발급 신청은 시도지사가 빠지고 대신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읍면 동작이 추가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네. 그래서 거기 밑에 지적소관청 읍면 동작 밑줄.
시도지사 그 밑에 쓰시고 X표 하십니다. X표. 시도지사가 빠지고 누가 추가된다고요? 읍면동장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수수료 납부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데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 1번을 보시면 지적 측량 업무에 종사하는 측량 기술자가 그 업무와 관련해요. 그 업무와 관련해요. 요 밑줄 치십니다. 그 측량 업무는 국가 업무예요. 왜냐하면 통치권 행사를 위한 정보인 면적, 경계, 좌표값을 수집하는 업무죠. 따라서 국가 업무입니다. 따라서 지적 측량 업무에 종사하는 지적 기술자가 국가 업무와 관련하여 열람을 하는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공짜로 해줘야 돼요. 수수료를 면제시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라는 문구 있죠. 맞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국가기관이니까 국가기관이 또 다른 국가기관에게 이거 열람이나 등본발급을 신청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가 내고 지가 받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도 의미가 없죠. 따라서 수수료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 면제 규정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와요. 별표 하나 치시고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면에 복사 나와 있는데 복사 거기 첫째 줄을 보시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문구 있습니까? 그거 하나 밑줄 치시고요. 아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문구 있습니까? 그거 밑줄 치셔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토지 정보와 관련된 전산 자료의 이용이나 활용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심사를 거쳐야지만 이 지적 전산 정보, 지적 전산 자료의 이용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심사를 거친 다음에 해당 소관청에게 전산 자료의 이용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이 순서가 이래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심사를 먼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해당 소관청에게 지적 전산 자료에 이용을 신청하는 겁니다.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심사를 신청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당 소관청에게 이용 활용을 신청하게 돼요.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군 부대가 주둔한 토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군 부대가 주둔한 토지의 경우나 또는 그 주변 토지는 누구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군 부대와 이해관계가 관련이 되어 있죠. 맞아요. 그러면 전산자료를 신청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 누구의 심사를 먼저 받아야 되겠습니까? 국방부 장관. 맞아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에게 먼저 심사를 청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당 소관청에게 지적 전산자료의 이용을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요. 니은을 보시면 니은 별표 치시고요. 중앙행정기관 그 소속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밑줄 치십니다. 아니한다. 그러면 이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미리 내부적으로 협의를 할 겁니다. 미리 내부적으로 협의를 할 테니까 구태여 법적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미리 내부적으로 행정협의를 할 테니까 구태여 법적인 심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시는데 디귿 별표 치십니다.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거기 먼저 넷째 줄을 보시면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아니할 수 있다. 여기는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할 수 있다 밑줄 치시고요. 그리고 위에 아니한다와 아니할 수 있다를 선으로 쭉 연결시켜 주셔요. 그러면 여기 디귿 같은 경우는 심사를 받을 수도 있고 심사를 받지 않을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거기 토지 소유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토지 소유자 위에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쳐두십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밑줄 치죠. 어디까지 밑줄 치시냐면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 전산 자료를 신청까지만 동그라미 치십니다. 자기 토지에 대한 전산 자료를 신청할 때는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자이니까 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두 번째.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여 여기 토지 소유자 앞에 동글뱅이 2 이렇게 치십니다. 동글뱅이 2 이렇게 치시고요. 이것도 밑줄을 좀 치죠.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비상속인 토지에 대한 전산 자료를 신청. 그러면 비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 비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는 자동적으로 소유권이 누구에게 기속이 됩니까? 상속인에게. 그럼 이것도 결국은 자기 소유 토지죠. 맞아요. 자기 소유 토지니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를 보시면 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거기 개인정보라는 단어가 있죠. 네. 개인정보 앞에 이렇게 동글뱅이 3 이렇게 치십니다. 그리고 밑줄 치죠. 개인정보를 제외한 전산자료를 신청. 여기 밑줄 치십니다. 치셨어요? 네. 개인정보가 없는 전산자료라는 겁니다. 이때도 다른 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심사를 생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옛날부터 있던 규정이고요. 이 세 번째 규정은 법이 개정이 되면서 새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이제 좀 출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세 번째는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동그라미를 안 치시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분명하게 좀 기억하시라고 동그라미 친 겁니다. 세 가지 아주 중요해요. 시험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글뱅이 2번을 보시면 다음에 사항을 심사한 후라는 문구가 있죠. 이게 바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 기준이에요.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심사할 때 요 세 가지를 심사해야 되는데 먼저 타당성에서 타 동그라미, 적합성에서 적 동그라미, 공익성에서 공 동그라미, 그 다음에 사생활 침해 여부에서 사생활 동그라미,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목적의 사용 방지에서 방지 동그라미, 그 다음에 대책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 밑에 우측 여백에다가 쓰시죠. 타, 적, 공, 사, 생, 할, 방지 대책 쓰십니다. 타, 적, 공, 사생활, 방지 대책. 우리 공간정보법은 12개 다 득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좀 있는 것은 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타, 적, 공, 사생활, 방지 대책.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 규칙입니다. 좀 외워두시죠. 타, 타당성, 적, 적합성, 공, 공익성, 사생활은 사생활 침해 여부, 그 다음에 방지는 목적의 사용 방지, 그 다음에 대책은 안전관리 대책. 이렇게 좀 외워두십니다. 넘겨보시면 그러면 이제 뭘 보셔야 되느냐면 여기에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먼저 받아야 된다고 했죠. 받은 다음에 해당 소관청에게 지적 전산 자료의 이용을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해당 소관청이 누구냐? 이것도 대단히 시험에 잘 나와요. 해당 소관청. 그것이 거기 120쪽에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동글뱅이 1, 2, 3번이 있죠. 먼저 전국 단위라고 한다면 전국 단위니까 누구에게 신청함이 원칙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런데
컴퓨터 파일 형태이니까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국가기관마다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 행정기관에게도 신청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 플러스 아래 행정기관 누굽니까?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시도 단위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신청함이 원칙이었습니까? 시도지사. 다만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또한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래 행정기관을 포함시킵니다. 누구죠? 지적소관청. 시군구 단위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적소관청이 될 겁니다. 아래 행정기관은 더 이상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지적소관청은 비자치구를 포함시키죠. 그래서 우리 공간정보법은 원칙이 자치구, 비자치구 가리지를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공간정보법은 자치구, 비자치구를 가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용료 납부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료 납부. 이것도 좀 그런데 우리 법조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법조문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국 단위일 때는 수입 인지, 그 다음에 지자체 단위일 때는 수입 증지 이렇게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이 됐어요.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수입 인지 또는 수입 증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수입 증지로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죠. 그런데 법조문에는 이건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법조문이 좀 바뀌었어요. 수입 인지, 수입 증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수입 인지의 개념은 전국 단위예요. 국세의 개념이죠. 그 다음에 수입 증지의 개념은 지방세의 개념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청할 때는 수입 인지, 그 다음에 지자체에 신청할 때는 수입 증지 이렇게 나눠서 규정을 했는데 지금은 나누지를 않고 있어요. 법조문에서는 수입 인지, 수입 증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요약집에서 다시 확인을 할 겁니다. 좀 개정을 좀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지적공부의 작성 복구를 보실 건데요. 지적공부의 작성은 필요가 없고 오른쪽에 지적공부의 복구를 보십니다. 복구. 지적공부의 복구는 시험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해요. 복구를 좀 보죠. 한필지 토지입니다. 한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돼서 지적공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이 될 겁니다. 그리고 관리가 되겠죠.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까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를 지적제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이때 이 지적공부가 멸실이나 훼손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 멸실의 개념은 뭐냐면 소멸되었다라는 뜻이고요. 실은 분실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없어졌다는 것을 법률용어로 멸실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훼손은 크게 망가졌다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적공부가 멸실, 훼손이 되게 되면 이 공시 기능은 어떻게 됩니까? 중단이 돼버려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 공시 기능이 중단된 상태는 있어서는 안 돼요. 따라서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지적공부를 다시 만들어야 될 겁니다. 토지의 표시 부분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소유자 부분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지적공부를 복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만드는 거. 그럼 이 지적공부와 관련해서 지적공부의 복구와 관련해서 출제되는 게 뭐가 있느냐면 첫 번째, 이 중단된 상태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길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따라서 이 지적공부의 복구는 지체 없이 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복구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지체 없이 복구를 해야 된다면 소유자의 신청을 기다릴 여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복구해야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 신청을 안 하게 되면 그러면 복구가 안 되겠네요.
그런 상태가 있어서는 안 돼요. 따라서 신청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신청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꾸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복구한다. 이렇게 자꾸 출제합니다. 그건 틀린 지문이에요. 두 번째, 누군가의 승인을 받아서 복구한다 라는 문구가 나와도 틀린 지문입니다. 그러면 승인을 받아서 복구를 하게 되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 이게 공시 기능이 중단된 상태로 남아있겠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 복구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복구한다. 이래도 틀린 지문이에요.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두 번째, 이 토지의 표시는 관련 자료 가지고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 관련 자료는 멸실 훼손 당시의 관련 자료인지 복구 당시의 관련 자료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할 때 이 시점은 멸실 훼손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은 지적 공부를 복구하는 시점입니다. 멸실 훼손 시점과 복구 시점은 시간적인 갭이 존재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시점에 이 관련 자료가 위조가 된다든지 변조가 된다든지 허위로 작성될 가능성이 나타납니다. 시간적 갭이 존재하니까. 그런데 이 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자료 갖고 복구를 한다면 이 시점에는 이러한 자료가 존재하죠.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복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관련 자료 갖고는 복구해서는 안 돼요. 왜? 이런 자료 갖고 복구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어느 시점에 관련 자료 갖고 복구해야 되겠습니까? 멸실 훼손 당시에 관련 자료 갖고 복구해야 됩니다. 멸실 훼손 당시에는 이런 자료가 없겠죠. 따라서 어느 시점에 관련 자료가 복구한다고요? 멸실 훼손 시점. 두 번째, 이 관련 자료 중에서 계획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자료는 복구 자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 일이 계획대로 되는 거 거의 없죠. 제가 10대, 20대 때 계획대로 지금 됐으면 여기 안 있겠죠. 4월 15일 총선을 대비하고 있을 거예요. 세상 일은 때때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따라서 이 계획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미확정 자료입니다. 미확정 자료 가지고 복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소유자 복구 자료가 제일 중요한데요. 소유자는 등기부가 기준이죠. 등기부가 있다면 등기부, 등기부가 없다면 법원의 확정 판결 갖고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두 번째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요게 세 번째로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복구 절차가 문제가 됩니다. 복구 절차. 이 복구 절차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순환에 3월 달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복구 절차는 순서까지 출제가 됩니다. 순서까지. 이건 아직은 좀 어려우실 테니까 이건 다음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해요. 기본적인 내용을. 그러면 책을 좀 보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복구 나와 있는데 복구. 그러면 거기서 좀 줄을 쳐셔야 될 게 넷째 줄 보시면 멸실 훼손 당시라는 문구 있습니까? 네. 멸실 훼손 당시. 토지의 표시는 뭐 갖고 복구한다고요? 멸실 훼손 당시. 관련 자료 갖고 복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복구 자료,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이 거기 나와 있죠. 1번부터 7번까지 나와 있는데 그 여백에다가 쓰셔요. 요거를. 계획이라는 문구가 있는 자료는 복구 자료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서해제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까? 서해제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가 있다면 등기부, 등기부가 없다면 법원의 확정 판결 있죠? 밑줄 치십니다. 등기부 또는 법원의 확정 판결. 넘겨보시면 복구 절차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좀 나중에 보겠습니다. 아직은 원래는 지금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11월 12월 달에 별로 안 나오셨죠? 네, 그래서 조금 다음에 보겠습니다. 쭉 넘어가십니다. 그 다음에 지적에 관한 기타 공부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결번대장은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 결번대장 거기 셋째 줄에 결번대장이라는 문구 있습니까?
먼저 결번의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결은 결석할 때 그 결자예요. 빠졌다라는 한자겠죠. 그 다음에 변은 뭐겠습니까? 집원이란 뜻입니다. 그럼 결번의 의미는 뭐죠? 집어지 빠진 거죠. 그렇죠. 빠진 번호예요. 빠진 번호. 그러면 어디로부터 빠졌겠습니까? 빠진 집원. 지적 공부에서 빠진 집원입니다. 지적 공부에서 빠진 집원을 결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결번은 결번 대장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번 대장을 영구히 보존합니다. 이 문구가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는데요. 결번 대장인 것이지 집원 대장이 아닙니다. 자꾸 집원 대장으로 출제해요. 그런데 집원 대장이라는 건 아예 없습니다. 집원 대장이 아니라 뭐라고요? 결번 대장. 그 다음에 이 결번 대장은 지적 공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8가지만 지적 공부였죠. 결번 대장은 8가지 안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구 보존입니다. 그래서 결번 대장, 영구 보존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일람도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쭉 넘어가십니다. 이제 128쪽에 토지 이동을 보실 건데요. 토지 이동. 여기에 한 필지 토지가 있을 테고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이 되겠죠. 그리고 등록된 정보는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관리가 될 테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까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때 이 정보는 주된 정보는 뭐죠?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주된 정보가 되겠죠.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는 6가지가 있었는데 뭐가 있죠? 소재, 그리고 지번, 지목, 그리고 면적, 그리고 경계, 좌표값이 있을 겁니다. 소지, 지면, 경좌표 이렇게 외워달라고 했죠. 소지, 지면, 경좌표. 부수적인 정보는 뭐가 있죠?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있죠. 소유자에 관한 정보,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있을 겁니다. 이때 이 토지의 표시, 즉 소재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행정구역 바뀌면 소재지가 달라져요. 지번 달라질 수 있습니까? 토지를 분할한다든지 합병을 하게 되면 지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목 달라질 수 있습니까? 달라질 수 있죠. 밭농사 용도의 토지라면 지적공부에 뭐라고 등록되겠습니까? 밭전자를 써서 전. 그런데 소유자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 싶다는 겁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대지로 바뀌어야 되죠. 대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땅속에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이런 거 설치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정화조시설, 전기선 끌어야 될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형질변경공사라고 얘기합니다. 이따가 보실 거예요. 형질변경공사가 완료가 되면 이제 대지로 바뀝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대지로 바뀌었으니까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은 뭐로 고쳐야 되겠습니까? 대. 이렇게 지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면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있죠. 토지를 분할하면 면적이 줄어들죠. 면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계 바뀔 수 있습니까? 분할을 하면 가운데 경계가 그려져야 되죠. 좌표가 바뀔 수 있습니까? 바뀔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토지의 표시가 변경이 되는 것을 뭐라 불렀습니까? 그렇죠. 토지의 표시가 변경이 되는 거. 이를 토지에 관한 정보가 달라진다고 해서 토지 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를 이자에 움직일 동자를 써서 토지에 관한 정보가 달라진다라는 일본식 용어예요. 참으로 야만적인 용어죠. 토지에 관한 정보가 달라진다.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소재지가 달라졌다면, 즉 토지 이동이 나타났다면 여기에 소재지도 고쳐야 되겠죠. 지번이 달라졌다면, 즉 지번에 대한 토지 이동이 나타났다면 지번도 고쳐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달라졌다면, 즉 토지 이동이 나타났다면 이거 고쳐야 되겠죠. 그 달라진 바를
여기다가 반영하는 거. 즉 지적공부의 이 부분을 고치는 거. 이를 뭐라 불렀습니까? 정리한다.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한다고 해서 토지 이동 정리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개명을 하면 이름 달라집니까? 달라지죠. 성전환 수술하면 주민번호 달라져요. 이사를 가면 주소지 달라지죠. 이렇게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바뀌는 거. 이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소유자 변경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이름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여기 이름 고쳐줘야 되겠죠. 주민번호 바뀌었다고 한다면 주민번호 고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소지가 달라졌다면 주소지 고쳐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를 고치는 것을 뭐라 부릅니까? 소유자 정리.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뭐라 부르죠? 지적공부를 정리한다고 해서 지적정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리라는 단어는 지적공부를 고친다라는 뜻이에요. 지적공부를 고친다든지 지적공부에 뭔가를 쓰는 경우 이거를 정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요. 지적공부에 뭔가를 쓰는 것, 즉 쓰는 것, 즉 지적공부에 뭔가를 등록하는 것 또는 지적공부를 고치는 것 또는 지적공부에 뭔가를 지우는 것 이걸 전부 다 정리라는 용어를 씁니다. 얼핏 되셨을까요? 되셨죠? 그런데 지적정리에는 이제 뭐가 있는 겁니까? 토지이동 정리와 소유자 정리 두 가지가 있어요. 지적정리에는 토지이동 정리와 소유자 정리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용어가 만들어질 때는 일본 애들이 바뀔 때 토지이동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두 가지를 추가시켰어요. 뭘 추가시켰냐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는 경우 이것도 추가를 시켰고 토지의 표시를 말소하는 경우 이것도 토지 이동에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토지 이동의 개념이 조금 더 확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토지 이동의 개념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요. 토지 이동은 뭐라고요?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하고요. 이때 요것만 토지 이동인 겁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와 관련된 것만 토지 이동이에요. 그렇다면 개별 공시지가의 변경이나 토지 등급의 변경은 토지 이동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소유자와 관련된 것이 바뀌는 것은 토지 이동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소유자 변경에 해당하지 토지 이동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토지 이동에 관한 개념이 모의고사에 자주 보실 거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와 관련된 것만 토지 이동입니다. 그 이외에는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되셨을까요? 이때 이 지적 정리가 우리 시험에서 조금 어려운데요. 토지 이동 정리는 세 가지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출제될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이 소유자 정리는 5가지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근데 이것도 아마 3월 달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이제 뭘 보시냐면 이 지적 정리 안에는 토지 이동 정리가 있죠. 왜? 두 가지가 합쳐서 지적 정리니까 지적 정리 안에는 토지 이동 정리가 있습니다. 이 토지 이동 정리를 하게 된 원인은 뭐죠? 토지 이동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 토지 이동 제도가 우리 지적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토지 이동이 우리 지적 제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토지 이동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 토지 이동이 있고 특수한 토지 이동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반적 토지 이동 뭐가 있죠? 6가지. 신규 등록. 의미는 뭘까요? 지적 공부에 처음으로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등록 전환.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거. 이를 등록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이따가 보실 거예요. 세 번째, 분할.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는 뭘까요? 합병.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부릅니다. 분리하여 나눈다 라는 뜻입니다. 합쳐서 병합시킨다 라는 뜻이에요. 5번째, 지목 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바꿔서 등록하는 걸 얘기합니다. 6번째,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 해안가 토지 중에서 바다에 잠기는 토지가 있어요. 바다에 잠겨버리면 더 이상 토지가 아니겠죠. 따라서 지적공부를 폐쇄해야 됩니다. 지적공부를 폐쇄하기 전에 먼저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을 말소시킵니다. 이를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인데 원칙은 이것만 토지 이동이었어요. 그런데 두 가지가 추가가 된 겁니다. 이게 신규 등록이고 이게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예요. 원칙은 요거겠죠. 이건 나중에 추가된 것이고 법조문에서. 그러면 이 변경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토지 자체에 변화가 있어서 지적공부도 고쳐야 되는 경우예요. 이를 일반적 토지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다시요. 이걸 놓고 봤을 때 토지 자체에 뭔가가 변화가 있어서 지적공부도 고쳐야 되는 게 뭐라고요? 일반적 토지 이동. 그 다음에 이 특수한 토지 이동은 뭐냐면 토지 자체는 변화가 없는데 지적공부를 고칠 수밖에 없는 경우예요. 토지에는 변화가 없는데 지적공부를 고치는 경우.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특수한 토지 이동. 이 특수한 토지 이동은 첫 번째 등록상 정정. 등록상 정정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됐는데 이게 오류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오류가 발생했다면 고쳐야 되겠죠. 이를 등록상의 정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축척 변경. 소축척의 지적도를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꿔서 등록하는 걸 축척 변경이라고 불러요. 세 번째, 지번 변경. 지번을 공시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지번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지번 변경. 네 번째, 토지의 표시 방법 변경. 옛날에는 면적의 표시 방법이 뭐였습니까? 평단위였죠. 100평. 그런데 지금의 면적의 표시 방법은 뭐죠? 제곱미터. 즉 330제곱미터. 이렇게 표시 방법이 달라지는 경우 있겠죠. 네, 이게 토지의 표시 방법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다섯 번째, 행정구역 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그 다음에 이건 소재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도시개발사업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별은 뭐냐면 이쪽은 토지 자체에 뭔가 변화가 있는 경우, 이쪽은 토지 자체는 뭔가 변화가 없는 경우. 이게 구별의 기준이에요. 물론 일반적 토지 이동이 아닌 것은 이렇게는 출제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학설이 약간 대립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걸 쓴 이유는 용어 좀 익숙해지라고 쓴 겁니다. 용어가 좀 익숙해지라고. 이쪽은 골고루 출제가 됩니다. 골고루 출제가 되고요. 이쪽은 이거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이거 위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씩 보겠다는 겁니다. 오늘. 네. 그러면 책을 보시면 토지 이동의 정의 나와 있고요. 토지 이동의 정의.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하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셋째 줄 보시면, 셋째 줄 보시면 토지의 표시와 관련이 없는, 즉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와 관련이 없는 소유자의 변동이나 소유자의 주소 변경. 이거는 토지 이동이 아니라 뭐죠? 소유자 변경에 해당되겠죠. 개별 공시지가의 변경. 이것도 소지지명 경자표가 아니죠. 이거는 대장에 등록된 내용의 단순한 변경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것도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종류는 뭐 나중에 보시면 되는 거죠. 측량을 언제 할까요? 면적 경계 좌표를 수집할 때 측량하는 거죠. 면적 경계 좌표와 관련이 있으면 측량하는 것이고, 면적 경계 좌표와 관련이 없다면 측량이 아니라 조사를 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은 안 외우셔도 저절로 아시게 돼요. 나중에. 그럼 이제 신규 등록부터 보겠다는 겁니다. 이건 한필지 토지인데요. 한필지 토지인데 이 토지는 한 번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적이 없는 미등록 토지입니다. 한 번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적이 없는 미등록 토지예요. 그러면 이러한 미등록 토지는 어느 경우에 나타나느냐면
바다를 메꾼다면, 공유수면은 바다라는 뜻입니다. 공유수면을 매립하게 되면 토지가 하나 만들어지죠. 이를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불러요. 공유수면은 바다, 매립은 메꾼다, 지는 토지,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하는데 지적 공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왜? 예전에는 바다였으니까 지적 공부는 존재한 적이 없겠죠. 네. 그 다음에 무인도를 처음으로 발견했다는 겁니다. 첫 발견이니까 지적 공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면 이러한 미등록 토지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 공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게 될 텐데, 이 등록은 처음으로 등록하는 거 맞습니까? 처음으로 등록하는 거 뭐라고 부릅니까? 신규 등록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이 신규 등록과 관련해서 출제가 되는 내용은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청할까요? 60일 이내. 맞습니까? 그럼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할 때 지적소 관청은 마냥 기다릴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직권으로 신규 등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고, 신청하지 않게 되면 지적소 관청은 직권으로 등록을 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여기에 소유자로 등록되겠죠. 맞아요. 따라서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가 돼야지만 이 지적소 관청이 이 증명 자료를 조사해서 여기다 소유자로 등록을 해야 될 겁니다. 맞아요. 이때는 등기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기부가 없어요. 등기부가 없으니까 등기부가 규정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지만 지적소 관청은 이 자료를 직접 조사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몇 개가 있느냐? 4가지가 있어요. 이 4가지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129쪽을 보시면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별표 하나 치시고요. 먼저 법원의 확정 판결서. 권리에 대한 최종 판단권은 누가 갖고 있을까요? 법원이 갖고 있습니다. 권리에 대한 최종 판단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법원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이 내린 판단인 법원의 확정 판결서에 A가 소유자임이 표시되어 있다면 법원은 A를 소유자로 인정해 준 거죠. 따라서 이 확정 판결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되겠죠. 이거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갑은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공유수면 매립지. 그렇죠. 그러면 이 바다가 토지가 됐다면, 토지로 완성이 됐다면, 이 완전히 토지가 됐다면 관할관청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토지로 확정이 돼요. 그러면 관할관청에 가서 토지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검사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준공검사 확인입니다. 이 주는 완료준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매립공사를 얘기해요. 그럼 매립공사가 완료됐음을 관할관청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준공검사 확인증이라는 서류예요. 그럼 이 준공검사 확인증 안에는 이 안에 갑이 매립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들어가 있죠. 그러면 매립하게 되면 누가 소유권자입니까? 민법에 의하면 매립한 자가 소유권자예요. 건물을 신축하면 누가 소유자죠? 신축한 자가 소유자인 것처럼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매립하게 되면 매립한 자가 법적인 소유권자입니다. 그러면 이 준공검사 확인증 안에는 매립한 자 갑이 표기되어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표기 있겠죠. 갑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바다를 토지로 매립했다. 뭐 이런 문구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준공검사 확인증은
갑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 다음에 3번이 문제가 되는데 3번은 좀 개념이 어려우실 텐데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예요. 그런데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인데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단계니까 지적공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은 지적공부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신규 등록 신청하는 단계니까 등기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등기부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는 무주의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인이 없는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요? 지적공부도 없고 등기부도 없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는 주인이 없는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 무주의 부동산은 우리 민법에 의하면 누구 소유로 봅니까? 네? 국가 소유로 보죠. 국유재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는 무주의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국유재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총괄청이 있는데 국유재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행정청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국유재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은 누구냐면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국유재산의 총괄관리청은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괄청으로서 국유재산을 누구에게 넘기고자 하냐면 지방자치단체에게 넘기고자 합니다. 국가소유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넘기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국유재산의 총괄관리청인 기획재정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를 할까요? 안 할까요? 된다.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럼 협의를 했으면 서류를 작성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협의서 안에는 국가소유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넘긴다는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있겠죠. 그럼 이 협의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취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타.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 두 번째, 중공검사 확인증. 세 번째, 협의서. 기획재정부 장관과 지자체의장이 협의한 서류. 협의서. 마지막은 기타. 됐습니까? 이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이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료를 직접 조사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하게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네 가지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글뱅이 2번을 보시면 이러한 서류를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해야 되죠. 그런데 이미 지적소관청이 이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따로 제출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밑줄 지시입니다. 관리 밑줄, 밑에 확인 밑줄. 이미 관리하고 있다면, 가지고 있다면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확인으로 대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름이라는 단어는 민법에서 하셨겠지만 대신한다는 일본식 용어예요. 대신한다. 대체한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지적소관청이 이미 가지고 있어도 무조건 제출했어요. 왜? 공무원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데 법을 개정해서 국민의 편의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다면 따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확인으로 대체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의미가 있는 조문이라서 기억해 두십니다. 처리 절차 읽어보시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등록 전환을 보실 건데 등록 전환은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